하겠습니다. 요 스타트 파일, 여기가 그 있죠? 공유 폴더 쪽에요. 예, 요 스타트 파일 가지고 열어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로 랭글 벡스를 가지고 좀 이것저것 좀 시도들을 해볼 거고요. 내용은 여전히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제목이 벌써 어드밴스잖아요. 네. 자, 지난 시간까지 한 거를 조금 훑어보면요. 먼저 조금 훑어보면 이렇게 거미하고 이렇게 사람을 갖고 와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중앙 라인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각각 점들을 스캐터해서 이렇게 사이드 라인들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랭글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블렌딩 쉐입을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하면서 이렇게 쉐입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 잡아준 쉐입 중에 일부 라인들을 가지고 그 로테이트, 트랜슬레이트, 스케일 함수들을 이용해서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가지고 벡스에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코일들을 랜덤하게 만든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볼 거는요. 벡스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물망 같은 네트워크라 그래야 되나? 이런 그물 조직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앞서서 이제 그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일단은 스캐터된 점들을 좀 이렇게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할 점들을요. 자, 요 라인에서 일부 코일 만든 거를 제거하고 요 나머지 라인, 자, 요 라인 여기에다가 이제 점들을 좀 찍어줄 건데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스캐터로 점을 한 2만 개 정도만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점들이 쫙 찍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전체로 그물로 만들 게 아니라 이런 얇은 데는 그냥 놔두고요. 이렇게 펴진 이쪽들만 좀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만들 거냐면 오늘 만들 그런 느낌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그물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씩 이렇게 처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줄 건데요. 점들을 찍어서 각각의 점들을 이어주려 그래요. 그래서 라인들을 확보를 할 거예요. 자, 다만 여기 전체가 아니라 이쪽 여기 일부 넓은 영역만 좀 만들어지려고 그러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삭제해 줄 건데요. 자, 우선 리샘플러들을 하나 요 위에다 달아서 이 영역을 좀 찾기 위해서 자, 요 둘 다 꺼서 뭐 따로 뭘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여기에 커브유에다 체크해서 커브유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캐터를 해주고요. 자, 밑에 이제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서 어트리뷰트 랭글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하지 말고 이렇게 베이스 와이어는 놔두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쪽에다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다 이렇게 하죠. 여기 말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서 자, if 만약에 if 커브유가 0.5보다 작으면 0.5보다 작으면 remove 포인트를 지워라. 현재 pt num.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계속 왜 이러지?
네, 이렇게 커브 U의 0.5 아래쪽들 점들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삭제되는 거를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너무 딱 칼같이 여기까지는 있고 저기는 없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에 좀 그라데이션을 좀 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 그러냐면 그대로 이렇게 써줄 게 아니라 앞에다가 어트리뷰트 하나 이렇게 변수 하나를 플롯 r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랜덤 값을 주려 그래요. 그래서 랜드 ptnum 더하기 시드 값 적당히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픽01로 0.5가 아니라 얼추 0.25에서 0.75 정도로 이렇게 랜덤하게 값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R 값은 어떤 애는 0.25, 어떤 애는 0.5, 어떤 애는 0.75 이렇게 좀 랜덤 값이 들어갔을 거고요. 자, 여기 커브의 0.5 대신에 이 R로 이거를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좀 그라데이션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걸 조절하려 그런다 그러면 여기다가 0.25, 0.75 대신에 채널 미니멈 스레졸드 보통 이렇게 역치값이라는 뜻으로 이런 이름을 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맥스 스레졸드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그러면 0.25에서 0.7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블렌딩 값을 줘서 좀 포인트를 이렇게 삭제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것들은요, 이제 크게는 좀 두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좀 더 많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할 거는 while문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while문. 자, 음,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자, 뭐 순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루프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랭글에서 처음 배웠던 루프문은 포이치라는 애를 배웠었고 얘는 어떤 리스트 이렇게 순서쌍을 가지고 한 개씩 이렇게 갖고 와서 씁니다. 이게 이제 포이치였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포루프가 있어요. 포루프. 요거는 비교적 최근에 했었죠. 그래서 i는 0에서부터 i가 얼마나 작아질 때까지 뭐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노드로 따지면 포문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10번 반복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10개면 10개를 반복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썼었어요. 얘를 처음 썼던 거는 언제 썼었냐면은 우리 그 인펙션 에펙스 뭐 이거 할 때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웃집 목록을 갖고 와서 반복시킬 때 바로 이 포이치를 사용을 했었고요. 포르프 같은 경우는 이거 언제 썼었죠? 이거는 랭글은 이제 최근에 썼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한데 이제 노드로 한번 썼었죠. 언제 썼었냐면 우리 프랙탈 볼륨에서 프랙탈 만들 때 포르프를 넣어서 10번 반복, 20번 반복 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시작값 0에서부터 뭐 10번 그리고 거기 이터레이션 값 파라미터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제 루프문들이고요. 포르프를 포인트 클라우드 했을 때도 썼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자, 오늘 배울 루프문은 while이라는 루프문이에요. while이라는 루프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을 하는 문인데 훨씬 단순해요. 그래서 다른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면 이 조건이 맞으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보이나요? 네.
A는 1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반복문 while 이렇게 해놓고 A가 1이라면 여기 있는 거를 반복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백세는 없지만 뭐 우리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데처럼 프린트 인쇄랑 뭐 A를 뭐 이렇게 해주면은 A가 1이죠. A는 1이면 맞아요. 그쵸? 그러면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맞거든요. A가 안 바뀌니까요. 근데 여기에 그게 아니라 A 더하기는 1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번, 맞네. 근데 A가 커졌으니까 이제 안 맞죠. 그러면은 한 번만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가 A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A가 1일 때 한 번, 1 커졌고요. 두 번, 3, 4, 5, 6, 7, 8, 9까지 하고 10이 되니까 이제는 조건이 만족 안 하네요.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문인데 자, 포르프보다는 훨씬 간단해요. 포르프처럼 i는 0에서부터 뭐보다 크고 뭐 이런 조건들이 복잡하지 않고 while에다 조건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저거예요. 저 a 더하기는 1 이거를 실수로 빼먹으면은 무한 루프를 도는 거예요.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비추해요. 프로그래머들에서는 이쪽을 잘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버그가 생기면 그냥 뻗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루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위험하다. 네. 그래서 잘 안 쓰입니다. 오히려 요거를 많이 씁니다. 가급적 for로 바꿔서 씁니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저 while문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뭐랑 같이 해볼 거냐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랑 같이 저거를 좀 볼라 그래요. 자, 우리 예전에 이제 포인트 PC find 노드를 갖고 이렇게 포인트 넘버들을 찾아서 이렇게 가져온 적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포인트 넘버들을 포인트 클라우드 오픈으로 열어서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올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PC 필터라는 그러니까 함수를 가지고 어트리뷰트를 가져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포인트 넘버는 이제 어트리뷰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가져오는 거고 어트리뷰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트리뷰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자, 헬프를 좀 먼저 보면은 자, PC import라는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PC import. 자, 포인트 클라우드 할 때 우리가 PC 필터를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PC import를 잠깐 보여주기만 하고 얘를 안 쓰고 뭘 썼었냐면 PC import by IDX V, IDX 뭐 이런 식으로 IDX 함수들을 썼었는데 이 인풋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법은 이렇게 둘째 치고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여기.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이름에다가 이 채널 이름에다가 어트리뷰트를 써주지 않고 포인트.넘버라고 써주면은 포인트 넘버를 갖고 옵니다. 이런 거고요. 포인트.디스턴스라고 써주면은 거리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약속된 이런 약속이에요. 이 함수가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넘버를 갖고 오고 싶을 때는 PC 필터로는 못 가져오고요. 왜냐면 필터는 어디 중간 값을 샘플링해서 갖고 오는 거니까 못 가져오고 이렇게 PC 임포트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넘버, 포인트.디스턴스 이렇게 이름을 써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PC import라는 함수를 어떻게 쓰냐예요. 자, 가만히 보니까 자, 어떻게 돼 있나요? 설명이. 이 함수는 오직 루프 함수에서만 쓸 수 있는데 PC iterate나 PC unshaded라는 이 함수와 같이 루핑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요 가운데 값을 보니까 핸들은 우리 0 집어넣는 거, 채널 이름 요거 넣으면 되고, 마지막에 타입에 보니까 end value라고 돼 있어요. end가 붙어 있으면 저거는 값을 넣는 게 아니라 받아오는 거라고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함수 설명할 때 이제 end가 붙어 있는 애들은 넣는 게 아니라 변수를 넣으면 그 변수에다 값을 집어넣어서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translate, rotate, scale 함수들이 전부 매트릭스들을 이렇게 직접 받아왔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포인트 넘버를 받아오는 곳이고요. 정작 여기 리턴 값은 그냥 int 뭐 특별히 숫자예요. 그냥 별게 없어요. 자, 밸류에 보면 import succeed 성공하면 이 값에 오버라이드 합니다. 이 값에다 받아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임포트를 성공하면 1, 임포트에 실패하면 0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함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포인트 PC 오픈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열어놓으면 포인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몇 번째 포인트 거를 받아오는지에 대한 변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세 번째 건지 넣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보면은 핸드, 채널 이름, 값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뭘 넣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좀 잠깐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오늘. 자, 어디가 여기 있구나. 자, 설명을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진행을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이제 while문과 같이 이제 저걸 좀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int handle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열어줄 거예요. PC 오픈. 자, 0 자기 지오메트리의 포지션 요걸로 쓸 거고요. $p 채널 레디우스 채널 인티저의 맥스 포인트. 자,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파라미터 생성 이렇게 해주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열렸고요. 반경은 어느 정도 해줄까요? 한 5 정도, 그 다음에 최대 20개 정도까지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은 iterate라는 PC iterate라는 함수를 써줄 거예요. 그리고 넣는 거는 handle. 그리고 여기에 int iter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써줄 거예요. 자, 저 iterate라는 저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PC 오픈에서 열어놓은 포인트 클라우드의 저 점들 중에 하나씩 차례대로 이렇게 쓸 준비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맥스 포인트로 20개를 꺼내놨잖아요. 그러면 저 PC iterate 저렇게 함수를 한번 써주면은 첫 번째 포인트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거를 준비하려면은 저 함수를 한 번 더 하면 돼요. PC iterate 또 한 번 쓰면은 두 번째 포인트를 또 가져다가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는 함수예요. 이렇게 한 개씩. 처음 거, 두 번째 거. 밑에다가 PC iterate 한 번 더 쓰면 다음 걸 또 이렇게 꺼내놓는 거죠. 그러면 그 꺼내놓은 게 요 이터에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 이터는 꺼냈으면 1. 꺼내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더 이상. 그러면 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 여부가 얘가 리턴하는 요 값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뭐가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제가 1. 이제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꺼내놓은 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아까 PC 임포트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걸 쓰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 PC 임포트는 몇 번째 거 포인트 클라우드 연것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게 아니라 PC iterate 함수가 꺼내놓은 포인트를 가져와서 쓰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동작을 한다. 이런 얘기를 아까 1부에서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PC iterate로 이렇게 하나를 꺼낸 거죠. 주머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는 어떻게 쓸까? 이제 한번 보면은
포인트 넘버를 우리가 받아와야 되니까 포인트 넘버를 받을 변수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쓸 건데요. while 여기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은 아이터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뭔가가 있어서 제대로 꺼냈으면 오케이. 한 번 더 반복해. 이런 뜻인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반복 끝.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괄호 해주고요. 자, 이제 아까 봤듯이 PC 임포트 이렇게 해주고 핸들 그 다음에 이름을 포인트.넘버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올 거 값을 저장할 거 방금 만든 PT 이렇게 해주면은 특별히 리턴 값 이런 거 없이 그냥 값을 PT에다 바로 저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아온 PT를 우리가 어디다 그냥 모아놔야 되니까 우리 쓰던 요 i-골뱅이 pts라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i 대문 이렇게 대괄호 하면 요게 리스트형 어트리뷰트라고 그랬었죠. 여기다가 pt를 하나씩 추가해 줄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추가로 넣어 줄 거고 그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함수가 appen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에다가 값을 하나씩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pts, pt 이렇게 해주면 이제 pts라는 지금 처음엔 어트리뷰트가 없으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방금 가져온 포인트 넘버 하나를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 주머니에서 하나 꺼낸 거를 PC 임포트로 가져온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하나를 다시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이터는 PC 이터레이트 핸들 그리고 이렇게 while문을 막아주면 자, 주머니에서 꺼내서 값을 가져오고 하나 추가. 다시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주머니에 뭐가 있었어. 성공했어. 그러면 얘가 참이니까 또 반복. 또 있네. 반복. 또 있네. 반복. 그러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다 썼어. 그러면 얘가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0이네. 끝났네.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자,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실수로 요거 한 줄을 안 적어주면 무한 루프에 빠지는 꺼내질 않고 계속 이터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식이 완료가 됐으면 지오메트리 스프레시트에 가보면 이렇게 PTS라는데 우리가 방금 찾은 이 포인트들이 쫙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PC find 그냥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자기 이웃들 하나씩 가져와서 전부 리스트를 만든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우리 최종 목표는 아니라서 일단은 이렇게 while문 쓰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요지는 PC iterate라는 함수, PC import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엮어서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모리 관리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얘가 조금 더 낫기는 해요. 왜냐면은 전부 다 꺼내놓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때그때 하나씩 그렇게 꺼내서 휙휙 주는 거라 조금 더 낫긴 한데 요즘 컴퓨터 사양에서 이걸 따질 그런 규모는 아니에요. 이제 오히려 그 위험한 그게 훨씬 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포르프로 쓰면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포르프 버전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식 자체는 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자, 포르프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터레이트가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핸들로 이렇게 열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값을 가져올 int pt.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몇 번 반복할지 그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i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int i. 자, 그 다음에 이제 for를 돌릴 건데요. 이번에는 자, for 이렇게 for를 돌릴 거고
포르프는 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서 처음에는 시작이 얼마인지, 그래서 i는 0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몇 번 반복할지가 필요해요. 몇 번 반복할지가. 자, 그런데 몇 번 반복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 PC 오픈이 우리가 20개를 꺼내라 그랬으니까 20번을 반복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레디우스가 있죠. 거리가 5보다 멀리 벗어나 있으면은 20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20번을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탈 몇 개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만큼 반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PC 오픈으로 꺼낸 총 포인트 개수를 확인하는 함수가 PC numFound라는 함수가 있어요. PC numFound.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꺼낸 그 포인트의 개수가 토탈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함수고요. 안에는 그냥 핸들 이렇게 넣어주면 그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i가 전체 개수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작으면 반복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i를 하나씩 증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 i는 0부터 전체 개수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i를 하나씩 늘려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가 10개면 0, 1, 2, 3, 4, 5, 6, 7, 8, 9, 10대면 아웃.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forLoop를 사용해 주면 자, 이제 포인트 넘버를 받아와야 되는데 자, 이때 쓰는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함수가 바로 우리 포인트 클라우드 처음 배웠을 때 잠깐 해고 넘어갔던 PC import by idx 이 시리즈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PC import랑 다르게 몇 번째 포인트를 가져올 건지를 넣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인덱스가. 그 인덱스를 요 i로 대신 넣어주면 되는 거죠. 지금은 포인트 넘버를 가져올 거니까 정수형이겠죠. 정수. 그래서 요 i를 써야 되고요. 인트죠. 그래서 PC import by idx i 함수를 써주면 되고요. 넣는 거는 핸들 그 다음에 그 뭐죠? 핸들 아이고 한번 볼까요? 아니, 핸들 그 다음에 이름이니까 포인트 점 넘버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들어오는 게 몇 번째 포인트인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바로 i 번째 거를 가져옵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PT에 차례대로 하나씩 값이 들어올 거고 아까랑 똑같이 append PTS에다 PT를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비교해 보면 변함없죠. 그래서 while문으로 사용하는 거, forLoop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고요. 현재는 둘 다 기능은 완전히 똑같아요. 네. 자, 둘 중에 뭐가 더 좋나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쪽을 더 추천해요. while문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항상 위험 부담보다는 속도 차이 뭐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메모리 뭐 지금 뭐 포인트 뭐 1억 개를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쪽이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자, 어찌됐건 오늘 이제 이렇게 두 개 함수들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루핑을 돌리는 걸 알아봤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포인트 넘버를 가지고 와서 내 주위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넘버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할 일은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라인을 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주위에 얘 넘버 가져왔어가 아니라 여기다 선을 그으려고 그래요. 여기다도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을 칠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후디니에서 그러니까 후디니에서가 아니라 백스에서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 백스에서 점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 백스에서 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오늘 이제 제일 핵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원래 백스 이 이름이 뭐죠? 어트리뷰트 랭글이죠. 어트리뷰트 밥이에요. 원래 기능은
어트리뷰트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쉐이더에서도 쉐이더 렌더 패스 어트리뷰트들을 갖고 오거나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본연의 기능은 어트리뷰트를 만드는 거지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백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런 기능은 없었어요. 어트리뷰트를 그냥 수정하는 기능이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간절히 바라는 게 점 하나만 찍게 해주세요. 선 하나만 그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간절하게 외쳐서 그 다음에 들어온 기능은 점을 지울 수 있는 리무브 프림, 리무브 포인트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어느 버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점을 찍을 수 있게 함수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막 후디니 좀 쓴다는 사람들은 막 굉장한 환호, 역사가 바뀌었다 뭐 이런 평가들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한 2년차, 3년차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걸 갖고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왜 그런지 이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점을 찍는 건지. 자, 거미줄은 잠시 놔두고 지오메트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어트리뷰트 랭글. 우리 포인트 모드로 보통 시작을 하는데 디테일 모드로 바꿔줄게요. 디테일. only once라고 되어 있죠. 한 번만 실행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점을 찍는 노드 함수는요. 어드포인트라는 함수예요. 어드포인트. 그래서 뭐 용법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뒤에다가 포지션을 넣어주면 점을 하나 찍어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자기 자신에다 그냥 찍을 거니까 0. 그 다음에 어디에다 찍을 거냐면은 0,0,0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센터에 이렇게 점이 하나 찍힌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드 포인트라는 함수가 이제 점을 찍어주는 함수예요. 자, 점을 찍고 났을 때 점을 찍었으면 점이 하나 늘어났겠죠. 그 포인트 넘버를 얘가 리턴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int pt1 이렇게 해주면은 pt1이라는 변수에 처음 찍은 저 점의 포인트 넘버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점을 하나 더 찍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int pt2는 어드 포인트 똑같이 써주고요. 이번에는 y에다가 하나를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y1에다가 이렇게 점이 찍힌 거를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점을 2개를 찍었어요. 세 번째 점을 또 하나 찍어볼게요. 이번에는 z에다가 하나 찍어보죠. pt3은 001. 자,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이제 여기에 Z쪽에도 점이 하나 찍힌 거를 볼 수 있어요. 점을 찍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드 포인트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점 찍을 포지션을 넣어주면 그 위치에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프리미티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리미티브를. 자, 똑같이 어드 프림이라는 함수고요. 어드 프림. 자, 안에 이것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자, 뭘 집어넣어 주면 되냐면 어디다 찍을 건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는 뭐라 그랬어요? 후디니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고 거기에는 종류가 뭐 폴리곤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다 그랬었죠. 뭐 스피어도 있을 수 있고 볼륨도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이 프리미티브의 타입이 뭔지, 무슨 프리미티브인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폴리곤을 만들어 볼 거다. 여기다가 폴리라고 적어줄게. 폴리. 정해진 약자예요. 정해진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미들 클릭을 눌러보니까 폴리곤이 하나가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포인트 3개랑 프리미티브 하나고요. 그 프리미티브는 폴리곤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화면상에 그 폴리곤이 면은 보이진 않아요.
자, 폴리곤이 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꼭지점이 필요하죠. 점 3개가 있어서 그 점이 각각 버텍스가 있어야 그 면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이라는 거는 결국 버텍스가 어떤 포인트가 버텍스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면이 만들어지는 거라 버텍스가 없이는 이렇게 프리미티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면을 만들고 있지 못한 거죠. 이 프리미티브는. 그래서 버텍스를 이제 또 지정을 해줘야 돼요. 버텍스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 프리미티브의 넘버를 똑같이 int prim 이렇게 pr이라고 해서 리턴으로 받아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를 만들어 줄 건데 어드버텍스라는 함수고요. 자, 어드버텍스 함수는 역시나 지오메트리 프리미티브 넘버, 포인트 넘버.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넘버랑 포인트 넘버를 넣어주면 그 포인트를 이 프리미티브에서 버텍스로 쓰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일단 0에다가 PR, PT1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버텍스를 집어넣어 줬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버텍스가 하나 늘어났고 화면상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죠.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가보니까 프리미티브 포인트에 버텍스가 이렇게 하나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0, 콜론 0은 프리미티브 0번에 0번 버텍스에 0번 포인트를 씁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등록을 해보죠. 그래서 밑에다가 어드버텍스 TT2 이렇게 해줬더니 첫 번째 프리미티브에 이제 두 번째 버텍스에 1번 포인트를 쓰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화면상을 보면 여전히 변화가 없을 줄 알았더니 이제 라인 하나가 이렇게 그려진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0, 1 두 개가 생겼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어주는 프리미티브가 만들어진 거죠.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지막 포인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3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렇게 세 점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면 하나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함수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는 이제 야, 이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나 이렇게 힘들어서야 면 하나 만드는 게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작업하면서 왜 이게 그렇게 강력한지 좀 잠깐이라도 이렇게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죠. 자, 버텍스는 넘버의 순서가 중요해요. 버텍스 순서가요. 다시 말하면 이 어드 버텍스 함수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세 번째 포인트가 먼저 등록이 되면 이렇게 노말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텍스 순서대로 이렇게 몇 번 어느 포인트가 먼저 등록되냐에 따라서 노말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폴리곤 타입 말고 또 무슨 타입이 있냐면 폴리라인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면을 만들지 않고 선을 만드는 와이어 타입의 그런 폴리곤이고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1, 2, 3 순서를 바꾸면 1, 3, 2 이렇게 라인만 가지고 만들게 되고요. 얘를 붙이고 싶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를 마지막에 한 번 더 등록해주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페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와이어 상태로 라인을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이제 백스로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순서는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프리미티브를 만들고 포인트들을 하나씩 등록한다. 무슨 포인트 프리미티브의 순서 바뀌어야 되겠지만 자, 이제 다시 거미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거미줄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포인트 넘버를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찾아서 그거를 리스트로 갖고 왔는데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저렇게 찾은 거를 리스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폴리곤으로 만들라 그래요. 라인을 이어버리려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포인트 넘버들을 가지고 프리미티브에다 하나씩 등록을 해서 버텍스를 라인을 이어주자는 얘기죠. 자,
어드 포인트 함수는 지금 이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스캐터로 점들이 다 찍혀 있죠. 그러니까 새로 점을 찍을 게 아니라 있는 점들을 이어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자, 요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포르프를 가지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점들을 하나씩 찾아낸 거죠. 자, 그래서 그 찾은 점의 포인트 넘버를 이렇게 PT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append 이렇게 해서 어트리뷰트에 넣을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대신에 프리미티브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티브를 여기 PT 옆에다 PR 이렇게 하나 해주고요. 자, PR은 어드프림 자기 자신한테 만들 겁니다. 어드프림 폴리라인 타입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라인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이 프리미티브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점을 추가해 줄 거냐면 어드 버텍스 자기 자신의 이 프리미티브에다가 현재 포인트 넘버 PT 넘 얘를 하나 버텍스로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드 버텍스로 0, PR, 이번에는 찾은 PT 내 주위에 있는 점 하나를 버텍스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이제 자기 점이랑 옆에 있던 점 두 개를 버텍스로 등록한 새로운 프리미티브가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라인들을 쫙 이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백스가 아니라 다른 걸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겠어요. 포이치를 몇천 번을 돌려야 되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물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백스의 힘이에요, 사실. 이런 식으로 무슨 뭐든지 생성하고 그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 분이 작업 그 누구더라 그 발차기 하셨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픽사의 그 뭐냐 빅히어로였나요? 이렇게 그 우리 미셸린 같은 애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자석 로봇가 이렇게 쫙 이어지고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장면, 그 어셋을 만들 때 이렇게 백스에서 지오메트리들을 직접 막 생성하고 직접 지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작업했다고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확장성이 열린 거죠. 이제 백스가 지오메트리 추가 기능이 들어오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물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이거를 그대로 쓰기에는 이게 거미줄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뭔가 있어 보이긴 한데 이제 너무 좀 많죠. 그래서 얘를 좀 개수를 줄여줄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 맥스 포인트를 이렇게 줄이면은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자기 근처 애들만 이렇게 가서 가까이 있는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주위에만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니까 모양들이 좀 예쁘게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찾기는 여러 개를 찾는데 좀 랜덤하게 혹은 좀 멀리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조절을 해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 프리미티브 만드는 부분에서 그냥 전부 다 연결할 게 아니라 if문 하나를 좀 추가해서 자 랜덤하게 랜드 ptnum 포인트 넘버 이거랑 그 다음에 방금 구해온 요 pt 두 개를 더해서 뭐 적당히 시드 값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자기 포인트 넘버 찾은 포인트 넘버들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다른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좀 0.1보다 이렇게 작으면 만들어 주세요. 항상 만들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 10분의 1 이렇게로 더 쳐지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20개 해도 전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게 만약에 1이면은 이렇게 빽빽하게 만드는데 이 값이 좀 줄어들면 0.05 이렇게 줄여볼까요? 그러면 5%만 라인들은 안 되겠죠.
그러면 너무 빈약해 보이니까 대신에 맥스 포인트를 이렇게 확 늘려버리면 멀리 가는 애들, 이렇게 가까이 가는 애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선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20개로 이렇게 일일 때는 이렇게 전부 이렇게 가까이 애들만 연결이 됐다 그러면 보이죠? 이렇게 방사형으로 쫙쫙쫙쫙쫙. 그게 아니라 대신에 빈도수를 좀 줄여주고요. 이것도 파라미터로 뺄까요? 채널 덴시티 1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근처에 20개씩만 간다 그러면 빈도수를 좀 확 줄여주고 이렇게 대신에 전체 개수를 늘려주면 이렇게 멀리까지 연결되는 애들, 이렇게 좀 가까이 연결되는 애들, 이렇게 좀 다양한 분포로 이렇게 라인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 거미는 지금 움직이고 있었죠, 아까. 네, 그러니까 요게 우리 거미줄이고요. 요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연결한 이렇게 라인인데요. 자, 거미가 어디 있었죠? 거미가 여기 있고요. 사람이 여기 있고 거미가 여기 있고. 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네트워크인데 그냥 있을 땐 괜찮은데 얘가 움직이다 보니까요. 플레이 해보면은 어떤가요? 거미줄이 고정이 안 돼 있고 계속 움직이죠. 자, 왜냐면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렇게 가져온 건데 몇 프레임 스캐터가 막 움직이니까 당연히 갖고 온 랜덤 값들, 갖고 온 것들이 다 바뀔 거고요. 거리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계속 발발발발발 떨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정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게. 자, 후디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네. 자, 여기 스캐터를 할 때, 한 거 치워버리고요. 자, 여기 아웃풋 어트리뷰트 여기 가보면은 몇 개의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사용할 거는 이 두 개예요. 소스 프림, UV.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저것들의 역할을 이제 좀 잠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첫 수업 시간 때 어트리뷰트 시간에 이런 걸 했었죠. 이렇게 삼각 폴리곤들로 막 이렇게 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CD에다가 색깔들을 넣었어요. 여기 빨간색, 여기 뭐 초록색, 뭐 만약에 여기 파란색 들어있다 그러면 이 면은 색깔이 빨초 파 중에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너무 섞이는 게 안 이쁘니까 어트리뷰트 프로모트를 이용해서 프리미티브로 CD를 바꿨어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프리미티브마다 하나씩 들어가게요. 자, 그런데 이거를 바꾸지 않았다고 치고 여기 색상이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특정한 요 지점에 색상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요 섞여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요 지점에 색상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네. 혹은 요 지점에 위치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후디니에서 이런 거를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쓰고 있냐면은 프리미티브 UV라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프리미티브 UV. 그래서 우리가 UV 그러면은 전체 지오메트리에 텍스처를 입히기 위해서 0, 1, 0 이렇게 좌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0.3, 0.7이야. 여기는 0.1, 0.2야. 뭐 이렇게 좌표를 만들어서 그거에다가 맵을 이렇게 씌우는 건데, 자, 요 프리미티브 UV는 말 그대로 전체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요 프리미티브에다가 좌표를 매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은 0.1, 0.3이야. 요 지점은 0.2, 0.7이야.
요 지점은 0.1, 0.8이야. 뭐 이렇게 프리미티브 안에서 좌표. 그래서 요 지점의 정확한 좌표를 알면은 요 지점의 정확한 포지션이라던가 정확한 컬러라든가 정확한 어트리뷰트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좌표를 매기는 법들은 이제 후디니가 정한 방식이 있어요. 저희가 그것까지 막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뭐 오각형일 때는 어떻게, 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뭐 볼륨도 어떻게, 뭐 프리미티브는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미티브별로 좌표 매기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 뭐 어떻게 매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프리미티브 넘버랑 그 프리미티브 위치에 해당하는 UV 좌표만 알면 정확한 그 지점의 위치라던가 컬러라던가 이런 걸 가져올 수 있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스캐터 노드에 있는 이 옵션이 무슨 옵션이냐면은 스캐터 점을 곧 찍은 그 위치에 프리미티브 넘버가 몇 번이었는지 그리고 그 찍힌 위치에 UV가 뭐였는지를 어트리뷰트로 가져오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 값이 있으면 얘가 찍혀 있는 정확한 프리미티브 넘버와 위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저거를 어디다 쓰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지금은 얘가 점이 찍혀 있으니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이 움직이면 스캐터가 움직이겠죠. 근데 이게 움직일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타임 시프트로 1프레임을 이렇게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고정.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스캐터를 달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 스캐터도 움직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 스캐터에는 그냥 스캐터로 끝난 게 아니라 프리미티브 넘버랑 소스 프림 UV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자, 이 점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요 타임 시프트 하기 전 상태의 요 라인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방금 구한 그 소스 프림과 UV를 가지고 프리미티브 프림 UV라는 노드에 보면 핸들에 어트리뷰트 이름과 프리미티브 넘버 UV를 넣어주면 그 정확한 위치에 값을 가져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냐면 두 번째 인풋, 요 움직이는 라인, 요 두 번째 인풋에 포지션을 갖고 올 건데 스캐터 할 때 만들었던 요 소스 프리미티브 넘버고요. 소스 프림 UV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int 소스 프림 벡터 소스 프림 UV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아까 멈춰있던 그 프리미티브 넘버의 UV 값을 갖고 와서 움직이고 있는 프리미티브에서 똑같은 장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요 프리미티브의 여기야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팔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같은 프리미티브의 같은 위치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P 값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포지션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는 이 점들이 움직이는데 아까는 스캐터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점들이 벌벌벌 떨었다 그러면 이제는 고정된 프레임에서 스캐터를 한 걸 갖고 위치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거라 포인트들이 붙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이렇게 우리 네트워크를 만들었었죠. 이 네트워크도 우리가 포인트를 추가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이 포인트들은 전부 소스 프림이랑 소스 프림 UV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채로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떨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네. 그래서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점들을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바로 방금 본 소스 프림,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프리미티브의 넘버와 거기에 UV 값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줄 수 있고요. 요 랭글,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보니까 어트리뷰트 인터폴레이트라는 노드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노드예요. 보면 포인트 어트리뷰트 전부 가져올 겁니다. 뭐 포지션만 가져야 되고요. 소스 프림 UV로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요거 기준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요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노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 노드에서 쓰고 있는 이제 그 백스 함수는 이제 프림 UV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프리미티브 UV를 사용하는 방법, 소스 프리미티브랑 이제 저의 뭔지 이렇게 같이 잠깐 봤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났으면 이제 지금 이제 라인들이 잘 연결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면은, 자, 오늘 어렵죠? 네.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으면은, 요 점 주위의 점들을 찾아서 라인들을 이렇게 이어준 거예요. 맞죠? 이렇게 찾아서 백스로 이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점도 주위 점을 찾아서 이렇게 이어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점도 주위 점을 찾아서 이렇게 이어준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들이 겹쳐 있을 거예요. 그쵸? 라인들이 분명히 겹쳐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찾을 때는 자기 자신이라고 예외시키는 게 아니죠. 내 점에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내가 찾을 때 나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자기 점에 자기 점을 이렇게 라인으로 이어놓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 라인은 크기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점 2번 이렇게 해서 이은 라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겹쳐있는 라인과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겹쳐있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어진 크기가 없는 라인과 이렇게 겹쳐있는 라인들을 찾아서 지워주려고 해요. 뭐 안 지우고 뭐 써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걸 정리하면서 이제 백스에서 많이 쓰이는 좀 유용한 함수들 몇 개를 이제 같이 볼라 그래요. 자, 먼저 이제 겹치는 프리미티브들을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리미티브가 갖고 있는 포인트들을 갖고 오는 함수가 있었죠. 프림 포인트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프리미티브마다 포인트를 뭐뭐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랭글 하나를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트리뷰트 랭글 하나 만들어 주고요. 타입은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하는 게 좋겠죠. 아,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바꿔주고요. 자, I 골뱅이 PTS 포인트들은 프림 포인트 0에 프림 none 이렇게 해주면 각각의 라인들이 어떤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쫙 등록이 되게 되겠네요. 프리미티브 하나가 갖고 있는 포인트 넘버들인데 우리는 점 두 개를 라인으로 연결했으니까 점 두 개가 이렇게 쫙 나오게 되겠네요. 자, 보니까 0, 4, 8, 1, 3 이렇게 연결된 것도 보이고요. 얘 보이나요? 1,1. 얘가 바로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 자신을 연결해서 이제 사이즈가 없는 그런 포인트예요. 1, 2.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라인을 알아보고 싶은 건데 얘가 순서가 전부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뒤에 가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큰 숫자가 앞에 오고 작은 숫자가 뒤에 오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연결하는 거 순서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같은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솔팅을 한번 할 거예요. 정렬을. 그래서 요 밑에다가 I
PTS는 salt I PTS.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들을 정렬한 거니까 순서가 이렇게 항상 앞에서 뒤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렬을 얘를 눌러서 한번 해주니까 자, 여기 보면 0, 2, 4, 4, 4, 0, 2, 4, 4, 4 이렇게 똑같은 거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바로 겹쳐 있는 라인들이에요. 두 번 연결한 거. 그래서 방금 본 요런 애들과 아까 여기 1, 1 요런 애들을 싹 지워주는 게 목적인 거죠. 자, 일단은 제일 먼저 같은 포인트로 연결된 애 먼저 좀 지워주려고 그래요. 똑같은 포인트로 연결된 애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면은 자, 우리 PTS라는 걸로 가져왔으니까요. 자, if문 하나를 써서 그냥 if I PTS의 첫 번째 포인트, 0번 포인트 요거랑 그 다음에 똑같이 I PTS의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두 개가 같으면 remove prim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해서 자, 0 prim num 포인트도 전부 지웁시다. 1 이렇게 해서 포인트 지워주면 될까요? 포인트 안 되겠죠? 지금 0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아이고 아까 1,1 요 프리미티브가 삭제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remove prim 뒤에 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요 숫자 하나가 우리 여태까지 1로 썼었는데요. 프리미티브를 지울 때 포인트도 같이 지울 건지 말 건지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워주는데 지금은 이 점이 여기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쟤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프리미티브만 삭제하고 이렇게 포인트는 남겨둔 거예요. 점은 놔둡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같으면 그 프리미티브는 겹쳐 있는 거니까 지워줘서 아까 우리 여기 1,1 들어있던 요 애가 삭제가 됐어요. 같은 애들이. 자, 그 다음으로 지워줄 거는 요런 애들이에요. 1, 3, 8, 1, 3, 8, 1, 3, 4, 3, 3, 1, 3, 4 이렇게. 맞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두 개씩 겹쳐. 똑같은 애들이 연결되어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을 이제 또 좀 삭제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저것들을 좀 같은 애들인지 좀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거를 이름들을 그냥 번호를 합쳐서 스트링 어트리뷰트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스트링 어트리뷰트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스트링 pt 스트링 이렇게 이름을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자, i to a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pts 그 다음에 더하기 언더바 하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시 더하기 i to a 두 번째 포인트 pts 1 여기 0이 빠졌네요. 네, 0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예, 여기 0457, 0457, 0610, 0128, 02444, 01, 02535, 0 이렇게 언더바 포인트 넘버 두 개 이렇게 해서 문자열 같이 이렇게 어트리뷰트 하나를 만들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밑에다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어트리뷰트 랭글은요, 디테일로 만들어 줄 거고요. 포인트가 아니라 프리미티브가 아니라 디테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제 새로 몇 가지 함수를 좀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는 unique eval이라는 함수, unique eval.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가 세 가지, 몇 종류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네. 자,
unique 이벌 이렇게 있고요. unique q, unique 이벌 그 다음에 unique 이벌 s 그리고 또 하나는 n unique 이벌 이런 세 종류의 함수가 있고요. 자, unique 말 그대로 이렇게 유니크하다라는 뜻인데요. 저게 뭘 가져오는 거냐면은 어떤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몇 종류가 있는지를 가져오는 함수예요. 몇 종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프랙처 하면요. 프랙처 이렇게 작업하면은 네임 어트리뷰트 옆에 몇 조각입니다. 그래서 58, 103 이렇게 숫자 써 있는 거 기억나시죠? 디테일 뷰에 보면은 500조각 냈어. 그러면 네임 어트리뷰트 바로 500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네임 어트리뷰트가 피스 0, 피스 1, 피스 2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500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500종류, 그게 바로 저 유니크 에블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어트리뷰트에 이렇게 종류가 몇 종류인지. 자, 그래서 그 토탈 개수를 가져오는 게 요 n unique able 이라는 함수가 이제 그 토탈 개수를 가져오는 함수예요. unique able. 그래서 사용은 0의 어떤 어트리뷰트냐면 우리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의 종류를 갖고 올 거고요. 뭘 가져올 거냐면 바로 요 pt 스트링의 종류를 가져와 보려 그래요. 여기다가 pt string 이렇게 적어주면 그리고 요 확인하기 위해서 I, num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디테일 뷰를 가보면은 여기 59,610이라고 숫자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인테저 이렇게 눌러보면은 바로 요 숫자예요. 59,610 유니크 59,610. 그러니까 전체 프리미티브는 103,286인데 저거의 종류는 59,000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는 같은 이름이 겹쳐 있다는 뜻이에요. 0, 2830, 0, 2830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겹쳐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유니크한 게 59,6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하는 함수가 바로 요 n 유니크 이발이라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다른 함수는 뭐냐면은 이제 유니크 이발 같은 경우는 스트링 벨 이렇게 하나 해주고요. 유니크 이발 0 프리미티브 똑같이 pt 스트링 이렇게 써주고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은 뭡니까? 이런 거예요. 0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소문자 그 중에 첫 번째는 0457입니다. 두 번째는 0610입니다. 세 번째는 0128입니다. 그 값들의 이름들을 그냥 차례대로 가져오는 게 바로 이 유니크 이발이고요. 그 다음에 S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리스트로 가져오는 게 유니크 이발 S. 요게 이제 똑같이 프리미티브 pt 스트링 주면 이 전체 이름을 유니크 뭐가 빠졌지? 잠시만요. 0에 네. 0에 뭘 잘못 쓴 프리미티브 pt 스트링 네. 뭐가 틀렸지? 프리미티브 pt 스트링 클래스 이름 스트링 이름이 여기 똑같이 두 개가 겹쳤죠. 자, 요거는 이제 s가 붙는 거는 전체 리스트를 전부 싹 그냥 리스트로 받아오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 그 독특한 자기 이름의 개수, 자기 이름의 뭐 차례대로 혹은 뭐 요런 관련된 함수들이고요. 자,
그래서 유니크이블이라는 시리즈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그 값을 가지고 얘가 포인트 넘버가 뭔지 찾아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find a trip 이라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 보이는 요 0457, 여기 0610, 여기 01282 이런 값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넘버가 몇 번인지 도대체. 자, 그래서 find a trip bar이라는 함수고요. find a trip bar.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0, 자기 자신의 프리미티브를 쓸 거고요. pt string이라는 어트리뷰트에 여기 뭐 0457이라는 값을 가진 포인트가 몇 번인지,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0 이렇게 해주고 얘를 i 뭐라고 할까요? id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얘는 여덟 번째 8번 포인트가 바로 저 0457이다 이런 뜻이에요. 포인트 넘버 보면은 이렇게 볼까요? 예. 8번 포인트에 0457 얘 포인트 넘버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0457이라는 값을 갖는 포인트 넘버가 뭡니까? 이런 뜻인 거죠. 자, 혹시 0457을 갖는 값이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두 번째 거 1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번에는 여기 4577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보면 프리미티브 넘버 4577 가볼까요? 4577 여기 있죠. 0457 네, 두 번째 0457 값을 갖는 애는 4577입니다. 하나 더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거 이렇게 둘 이렇게 해놓고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find the trip bar이라는 함수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포인트 넘버를 찾는 함수예요. 찾는. 자, 우리가 포인트 넘버를 갖고 값을 가져오는 게 포인트 함수들이면 반대되는 거죠. 값을 가지고 넘버를 찾아오는 함수인 거예요. 자, 다만 우리가 값을 찾는다 그랬을 때 4.1234567이라는 값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소수점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방금 봤던 유니크이블, 여기 온 find the trip bar 이런 찾거나 이런 유니크한 걸 가져오는 함수는 전부 스트링 아니면 정수일 때만 동작해요. 그러니까 실수나 벡터 같은 거는 안 되고요. 정수나 문자일일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함수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i 골뱅이 c는 이렇게 해주고요. 이번엔 find a trip bar count라는 함수를 보면은 primitive pt string 그리고 똑같이 0457이라는 값을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c는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지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확한 넘버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 0457이라는 값을 가진 애가 두 개가 있네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니크이블과 find the trip 이렇게 두 함수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것들을 그러면은 뭐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쓰나요? 무슨 용도예요? 보기 위해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아까 만들어 놨던 요 겹치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tribute wrangle 하나를 만들어서요. 자, 디테일 모드로 바꿔주고요. 이거 한 번만 동작시키면 되니까 디테일 모드로 바꿔주고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까 find the trip bar count를 이용해서 그게 1보다 크면 2개 이상 있으면 하나씩을 지울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 싹 지울 건데 그러면 어트리뷰트 목록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0457이 2개야? 지워. 08582 2개야? 지워. 02472 2개야? 지워. 1345가 2개야? 지워. 이렇게 일단은
가지고 있는 목록을 알아야 되니까 그 목록을 가져오는 함수를 먼저 쓸 건데요. 그게 바로 이 녀석이 되겠네요. 자, string vars 이렇게 해주고요. 리스트로 가져올 건데 이 리스트는 뭘 가져오냐면 아까 그 목록을 가져온 유니크한 목록을 가져오는 유니크 이발 스트링 이발스 전체 목록들을 가져오는 함수. 그래서 자기 자신의 프리미티브 타입의 아까 pt string이라는 요 변애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발스에다가 담아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for each를 이용해서 하나씩 갖고 오면 되는데요. string 발 value의 약자로 보통 이렇게 val 이렇게 써요. vals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갖고 와서 이제 벨에다 담아 놓고 이제 여기다 찾아야 되니까 자, 전체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int n 이렇게 하나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넘버를 가져오는 걸로 pt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ptr, pr 이렇게 만들어 놓죠. 프리미티브 넘버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for each로 전체 밸류를 돌리는데 total count에는 find attribute count 개수를 구하는 이 함수의 primitive pt string 이 값이 var인 애가 몇 개인가요?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전체 우리가 만들어 놓은 pt 스트링을 리스트로 담아서 이제 하나씩 체크하는 건데 그 값을 가진 프리미티브가 몇 개인지를 이제 n에다 저장한 거죠.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면 지워버릴래 그러면. 자, 그래서 n이 두 개 이상이면 지워버릴 거니까 자, 이렇게 해줄라 그래요. for int i는 1에서부터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늘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 i를 지워버리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이제 지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값이 만약에 여기가 1이면은 n이 1이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갈 거고요. n이 2보다 크면 이제 1부터 시작해서 착착착착 지우겠죠. 그 두 개 이상인 거를. 지금은 사실 3개, 4개 있을 일은 없는데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자, 그러면 지우려면 저 카운트가 이제 하나 이상인 애를 가져와야 되니까 pr은 find attribute 발 0 primitive pt string 발에 i번째 거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얘를 remove prim 현재 자신의 요 프리미티브 넘버의 포인트는 안 지우고 남겨둡니다. 이렇게 해주면 에러가 어디서 났죠? 아, 여기가 세미콜론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까지 있었던 이렇게 중복되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삭제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도 59610 여기 아까 59610 이렇게 유니크 개수만큼 이렇게 딱 줄어든 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겹치는 애들을 실제로 보기에는 겹치는 게 지워진 거랑 차이는 없지만 이 폴리곤 개수를 보면 이제 제대로 삭제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거를 삭제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알고리즘으로 뭐 이런 걸 이해하는 것보다 find the trip 찾아오는 거 유니크 해발 고유 이름들을 가져오는 거 이런 함수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워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워놓은 이 거미줄을 가지고 지금은 이게 거미줄 같지가 않아요. 라인들이 막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곡선들을 줄 거예요. 거미줄 방향으로요. 자, 저거는 그러면 어떻게 주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라인들이
이렇게 연결이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거미줄 방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노말 방향을 여기 이렇게 가져와서 가운데는 많이 늘리고 끝부분은 조금 늘리고 이렇게 그냥 노말을 가지고 이렇게 늘려가면서 커브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노말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이 거미줄의 방향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노말 방향이 전부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나 있으니까 우리 처음 라인을 만든 요 리샘플 요 밑에다가 폴리프레임 노드 하나를 달아서 폴리프레임 요거는 지워도 되겠네요. 폴리프레임 노드 하나를 달아서 자 노말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탄젠트를 노말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N 이렇게 해주면 노말 방향이 이제 커브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결국 와이어를 만든 거라 이 라인들도 전부 이렇게 방향들을 가지고 있겠죠. 자, 지금은 이 네트워크들이 점이 2개씩밖에 없는데 이렇게 늘리려면 여기에 점들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예쁘게 늘릴 수 있을 테니까 여기에 리샘플 노드 하나를 달아서 한 8조각 정도로 이렇게 8개 정도로 이렇게 점을 좀 부드럽게 8개 너무 작은가요? 조그만 32개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이렇게 점들을 개수들을 이렇게 좀 늘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커브 이 어트리뷰트 하나를 이렇게 체크해서 만들어주고요. 다시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자, 기본 방법은 포지션을 노말만큼 이렇게 밀어낼 거예요. 그래서 $P 더하기는 $N 이렇게 해주면 노말만큼 이렇게 밀린다는 거죠. 그런데 저 노말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커브 U 값에 따라서 이렇게 양쪽은 덜 움직이고 가운데만 이렇게 많이 움직여서 커브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 커브 부분을 우리 플롯 아치 이렇게 아크라고 할까요? 아크는 이렇게 놓고 채널 램프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쉐입이라고 하죠. 쉐입 그리고 여기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커브 U를 넣어서 그 정도를 이렇게 조절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0에서 1이니까요. 요거를 그대로 쓸 게 아니라 핏01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하죠. 그 다음에 요거를 노말을 그대로 더해주는 게 아니라 노말라이즈 곱하기 방금 만든 아크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파라미터 빼주면 이제 이렇게 하면 전혀 안 움직일 거고요. 이렇게 가운데만 올려주면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다만 이렇게 부드럽게 당겨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타입을 베지어로 바꿔주고요. 베지어, 얘도 베지어, 얘도 베지어 바꿔주고 우리 베지어 커브 어떻게 그리는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좀 같이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핸들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도 핸들, 여기도 핸들, 여기도 핸들. 이 핸들은 그냥 지워도 되겠네요. 여기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고 여기까지 지우니까 이쪽이 안 만들어져요. 얼추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고 이렇게 예쁜 곡선이 만들어지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이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전부 다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랜덤 값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랜드 프리미티브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프림넘 더하기 11.3 뭐 적당히 이렇게 해주고요. 픽01 채널 민 아크 채널 맥스 아크 이렇게 곱해주면 네, 한 작은 거는 한 0.25 네, 제일 큰 애는 0.75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주면 좀 더 해도 될까요? 1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적당히 휘어진 이런 거미줄 느낌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들 그렇게 쉽지 않죠. 네. 자,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쫙 더해보면요. merge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처음 작업했던 어제 작업했던 이런 굵은 코어와 그 다음에 기본 라인 그리고 여기에 방금 만든 네트워크까지 이렇게 더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사람 어디 있죠? 네, 여기 소스 그 다음에 여기 타겟 네. 어디 갔어? 타겟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제 네, 이런 느낌의 이제 거미줄 작업이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게 뷰포트상에 보이니까 이렇게 선들이 겹쳐서 뭐 이게 뭐 작업한 거야 아닌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이제 거미줄 두께들을 P스케일로 조절해서 실제로 렌더링을 가늘게 해서 걸면은 이제 이런 디테일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지금은 이게 네트워크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스캐터를 좀 줄여주면 되겠네요. 조금 심하게 많은가요? 그러면 여기서 요 스캐터 값을 이만이 아니라 만 정도로 줄여볼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하게 보이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작업 자체가 무슨 막 크게 가치가 있고 이렇기보다도 이제 배운 함수들 실제로 오늘 사용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함수들이에요. 파인더 트립, 뭐 유니크 에발 이쪽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건 아까 어트리뷰트 인터폴레이션 노드를 사용했던 프림 UV예요. 프림 UV. 프림 UV 이렇게 소스 UV 넣어서 어트리뷰트 특정 위치 가져오는 거 프림 UV.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버텍스, 프리미티브를 생성하는 어드 포인트, 어드 프림, 어드 버텍스 시리즈.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에 포루프랑 와일 루프 돌리는 방법들.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거의 이렇게 완전 이렇게 쫙 해놓은 거라 나중에 충분히 이렇게 좀 사용해 보시면은 나중에 작업할 때 되게 큰 도움들이 되는 함수들이고요. 자, 추가로 남은 시간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랭글 마무리하면서 이제 몇 가지가 아니라 이제 2개 정도 함수 하나 더 보고 갈 건데요. 자, 거미줄은 이제 이렇게 완료를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OTL 만드는 걸 이걸 가지고 만들면서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서 다시 옆에 그냥 연습용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러버토이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에다 이렇게 찍어 놨죠. 자,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서요. 자, 여기에다가 트랜스폼 노드 하나를 달아서 이 점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러버토이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눈으로 좀 보기 편하게
카피 포인트로 이렇게 스피어 하나를 이렇게 달아줄까요? 스피어를 좀 사이즈를 줄여주고. 네, 당장 막 못 따라 해도 일단은 뭐 보시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네, 로봇. 자, 어트리뷰트 랭글에 이제 어떤 함수를 써볼 거냐면요. 오늘 이제 배울 함수 중에 하나인 자, xyz dist라는 함수예요. xyz dist. 저 xyz dist라는 함수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오메트리의 거리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은 요 모니터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가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용법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두 번째 인풋, 여기 러버토이, 요 두 번째 인풋, 요 러버토이, 여기에 나를 넣어주면, P, 이거를 디스트로 가져와라. 이렇게 해주면, 자, 어트리뷰트 보면, 이렇게 거리가 0.4406만큼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거리를 알 수 있는 함수예요. 얘를 좀 가까이 붙여보면, 거리가 가까워진 걸 볼 수 있죠. 0.12513만큼 떨어졌네요. 이렇게 거리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그런데 이 함수가 정말 많이 쓰이는 곳은요,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 부수적인 용도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를 구할 때 거리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 프리미티브 넘버랑 UV를 가져오는 기능이 같이 들어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제 거리도 갖고 와야 되고 프리미티브 UV도 갖고 와야 되고 프리미티브 넘버도 갖고 와야 되겠네요. 세 개를 어떻게 갖고 오냐면 이제 이 뒤에다가 받아올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받아올 건데 어트리뷰트에다 바로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I 소스 프림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넘버죠. 요게 그 다음에 여기에 벡터 소스 프림 UV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이제 보면은 요 소스 프리미티브랑 UV를 이렇게 같이 가져오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저 러버토이의 프리미티브 넘버는 132이고요. 그 위치의 UV가 요 위치라는 뜻이에요. 얘를 이렇게 좀 여기다 옮겨 놓고 한번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은 얘가 일로 이렇게 움직이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바뀔 텐데 안 바뀌는구나. 네. 자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랑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프리미티브 넘버랑 거기에 UV가 이렇게 값으로 가져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함수도 한번 써볼 거예요. 뭐냐면은 프림 UV요. 프림 UV. 그래서 프림 UV 이 함수는 특정 지오메트리의 특정 소스 프림 UV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갖고 오는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러버토이에 있는 포지션을 갖고 올 겁니다. 포지션을. 근데 어디 지점이냐면 바로 방금 가져온 얘네들. 소스 프림과 소스 프림 UV에 있는 포지션을 갖고 올 거고요. 이 포지션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제는 얘를 움직여도 얘가 항상 이렇게 러버토이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일로 가면 이쪽에 붙어 있고요. 절로 가면 올라가면 위쪽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넘버랑 UV를 갖고 와서 직접 거기다 이렇게 이동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붙어 다니는 거죠. 이 붙어 다니는 기능을 이렇게 구현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XYZ 디스트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UV를 가져올 수 있는, 그걸 갖고 올 수 있는 함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프림 UV는 그걸 가지고 어트리뷰트들을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요, 물론.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고. 붙여버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데 조금 다른 함수 하나를 또 볼 건데요. 자, 스피어 하나를 만들어서 폴리곤으로 해주고요. 프리퀀시를 좀 16 이렇게 크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말을 만들어서요. 노말 로드를 달아서 버텍스가 아니라 포인트 노말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노말이 만들어졌죠. 자, 옆에다 러버토이 하나를 아까처럼 만들어 주고요. 네, 러버토이. 여기 스피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 사이즈를 좀 키워줄게요. 지금은 1인데 이렇게 키워주죠. 자, 그리고 여기는 러버토이. 자,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얘랑 러버토이를 연결을 해주고요. 자, 요번에 사용할 함수는 intersect라는 함수예요. intersect. 그래서 어디다가 이렇게 방향으로 레일을 싸서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에 뭔가를 가져오는 함수고요. 그 함수는 실제로 뭐랑 똑같냐면은 뭐랑 비슷한 기능이냐면 우리가 그 지진 작업할 때 잠깐 했었던 레이라는 함수랑 함수의 백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레일을 싸서 겹치는 곳에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지나치는 곳에요. 자, 그래서 intersect라는 함수고요. 자, 어디에 있는 지오메트리를 가져올 거냐면 1번 두 번째 인풋에 오는 저 러버토이를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값은 어느 지점에서 레일을 쏠 겁니까? 이런 그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쏠 거예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쏠 겁니까? 그러면 방향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스피어가 지금 러버토이보다 크니까 노말의 반대 방향으로 레일을 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노말. 자, 그런데 지금 이 노말 방향은요, 이제 조금 처음에 왜 동작을 안 하지 이럴 수 있는 게 거리가 없어요. 어디까지 쏠 건지. 그 거리가 노말의 크기만큼 쏴요. 그러니까 노말이 1이면 딱 1만큼만 이렇게 레일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데까지 확인을 할 거면 저 노말의 값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n에 한 100배 정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값은요. 이게 조금 함수가 조금 달라서 되게 헬프 보면 되게 좀 헷갈리는데 프리미티브 아이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지션이 들어와요. 그 부딪힌 지점의 위치를 받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아올 수 있도록 벡터 POS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 POS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UV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V 소스 프림 UV 이렇게 해서 프리미티브 UV를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그럼 프리미티브 넘버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거의 리턴 값이 프리미티브 넘버예요. 소스 프림. 네, 특이하죠 좀. 네. 아까 XYZ 리스트랑 되게 다르죠. 왜냐면은 함수 그냥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얘 함수의 목적은 부딪히는 지점의 프리미티브 넘버를 갖고 오는 함수인 건데 부가적으로 UV랑 포지션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라 그러면 XYZ 리스트는 목적 자체가 거리를 구하는 함수인데 부가적으로 넘버랑 UV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라 조금 쓰는 방법이 달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각각의 값들이 확인해 보면 이렇게 소스 프림과 이렇게 UV 뭐 제대로 안 들어왔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들어온 거. 잠시만요. 스피어가 지금 아닌데 잠시만요. 여기 여기가 락이 걸려 있어서 그러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프리미티브 넘버 UV가 이렇게 쫙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받아온 POS에다가 포지션을 이렇게 포지션을 POS로 넣어보면 짠 이렇게 해서 스피어가 요 러버 토이에 이렇게 싹 붙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각각의 지점으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꼼꼼하게 붙겠죠. 네. 이런 게 이제 인터셉트고요. 후디니의 노드로 이제 레이 노드의 백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차이가 그럼 백스니까 훨씬 빨라요? 라기보다는 이제 레이 노드가 단독으로 노드 기반으로 왜냐면 그 노드도 안에 랭글로 짜놨든지 아니면 컴파일 되어 있는 거라 속도 차이가 나진 않을 텐데 이제 그거는 노드 단독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백스 코드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연계하면서 쓸 때 이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랭글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쭉 배워봤고요.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 제일 이제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티브 UV의 개념이에요. 어떤 특정 프리미티브와 위치를 가져올 수 있다. 관련된 함수는 백스에서는 XYZ 리스트, 인터섹트 이런 함수들이 가지고 올 수 있게 돼 있고요. 가져온 거를 직접 쓸 수 있는 함수가 primUV라는 함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드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스캐터 이런 함수들이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돼 있고요. 아까 제가 레이 얘기했었죠. 레이 이거 인터셉트랑 같은 기능이에요. 레이에도 보면 여기 보면 히트 프림 UV라고 이렇게 어트리뷰트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소스 프림이랑 소스 프림 UV예요. 부딪힌 지점의 프리미티브랑 UV를 갖고 옵니다. 이름만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같은 원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랭글에서 포인트 버텍스 프리미티브 만드는 것들 그리고 포루프, 와일루프 뭐 돌리는 것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같이 해서 이렇게 랭글 좀 어드밴스한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과제는 뭐 이거 갖고 따로 뭐 이렇게 과제는 없는데 오늘 배운 것들은 이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보시고요. 이제 함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find a trip bar, 유니클 bar 이것도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좀 차근차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스나 랭글 쪽은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위주로 하는 게 아니면 이제 파이로 계속 주구장창 돌리고 옵션 바꿔가면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삽에서 뭔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뭐 이렇게 설계하고 이럴 때는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그 중요성이 이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수업은 아시죠? 내일 모레 요 시간이고 금요일 요 시간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수업이에요, 사실은. 이제 푸딩이 그 디지털 어셋 요거 가지고 만들면서 배우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어셋이나 프리셋들 뭐 이런 후딘이 아기자기 이것저것 있는 것들 좀 찾아보면서 이제 포폴 만들 때 유용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팁을 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제 간단한 마지막 이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그 실무 준비 이런 팁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마지막 수업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